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오늘 추운 데서 떨다 들어와서 그런지 커피가 따뜻하네요. 수고했어요, 정말. 아유, 이제 오늘이 12월 첫 월요일이고, 네. 야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장 달랑 한 장. 한창 더울 때 우리 방송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벌써 연말이야. 벌써 캐롤이 거리마다 넘치는데 사실은 캐롤보다 더 지금 뭐 크리스마스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이번에 그죠? 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 전 후보죠. 네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캠프의 단식.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성원해달라라고 네네. 다시 이제 제 지지 의사를 천명했는데 네. 그 강도를 두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네, 많네요. 의견이 네. 분분하시더라고요. 여하튼 뭐 차차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네. 오늘 저희 함께 특별한 하신 분 손님. 있어요. 네네. 반려수 고문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신 이유가 아까 이상호 기자하고 연희동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요. 네네. 아유, 비도 많이 왔는데 현장 검증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 검찰 측 요청에 의해서 판사님하고 그다음에 검찰 측 검사님 그다음에 저희 피고인 이상호 기자 포함해서 2명,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라고 했던 의경 이렇게 직접 다 참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증언 뭐 바꿨다는 그 의경. 네네. 이상호 기자는 오늘 비도 오는데 현장 검증 받은 소감 한마디. 제가 소송 무슨 컬렉터는 아니지만 저도 소송 하나하나가 너무 고통스럽고 안 받고 싶죠. 근데 그렇죠. 뭐 민형사 등 해서 여태까지 송사를 58번 정도 네. 겪고 있는데 뭐 절반은 형사 사건이었죠. 그래도 현장 검증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어떤 공익적 보도의 대의를 재판부나 검찰도 인정해줬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예. 마치 뭐 성폭력 사범이나 강력 사범처럼 현장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현직 기자가 대수로운 것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뭐 이걸 전두환 집에 제가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 기자의 취재 의지를 그렇게 마치 잡범처럼 예. 빗속에서 이리 올리고 저리 올리고 하는 걸 직접 체험하면서 아마도 이제 독재자 전두환이나 검찰에서는 제가 계속 전시 사저 앞을 가니까 예. 아마 더 이상 취재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체포하고 기소했을 텐데 네. 그런 수모를 당하더라도 제가 네. 취재 의지가 꺾이면 안 되겠다. 사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온 시간이었어요. 그 1월 25일이었잖아요. 그 뭐 사진 뜨고 막 난리 났었잖아. 네. 그 경비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수갑까지 찬 거 봤는데 네. 이제 1년이 흘렀잖아요. 벌써 근데 1년이 됐네요. 예, 이게 네. 도대체 몇 1년씩이나 끌 사건이야? 음흠. 그리고 나 잘 모르는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도대체 뭔지, 왜 그쪽으로 갔는지. 여러분들 영화 26년 보셔서 잘 아실 텐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뭐 흉상이 나오고 예. 이제 교통 경찰들이 나와서 신호를 잡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황제 경호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저희 취재팀이 다 취재했던 내용을 가지고 만화를 만들고 그 만화가 영화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전두환 취재를 했지요. 예. 왜냐하면 전두환을 정치적으로 사면 복권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판단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취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최근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하게 된 것은 김근태 고문 사망 장례식 당일날 예, 예. 기자로서 뭘 할 것인가. 한 시대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김근태 고문이 돌아가시던 그날 예. 고문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그 것이 사과를, 기자의 도리가 아닌가. 의중을 알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그 장례식 날 이후에 매주 예. 연희동을 찾아서 고문 피해자들을 모시고 가서 면담 신청도 하고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앞에서 이제 고문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취재를 정기적으로 했어요. 예, 예.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사저 경비 인력이라든가 전두환 비서관 쪽에서 상당히 좀 불쾌했죠. 그러면서 무력으로 이렇게 뭐 맞거나 뭐 이런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면 항상 얻어 터졌죠. 그리고 저희가 지저분해서 방송을 못 내보냈지만 예. 그 독재 전두환 비서관들이 그렇게 취재진을 상대로 욕을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녹음하지 그랬어. 다 녹음돼 있죠. 그런데 이게 DJ 때도 노무현 때도 계속 찾아갔지만 네.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취재진을 상대로 욕을 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까지 하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명백하게 힘으로 그러는지 예. 모르겠어.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결국 전두환이 자극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도 경찰 쪽이나 너무 자꾸 검찰에 귀찮게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혼내줘라라는 예. 신호가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 뭐 지금 계속 그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또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한번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예. 앞으로 일정은 이제 예. 오늘 이제 현장 검증이 있어서 네, 아직 네. 선고일은 안 잡혔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예. 판결 선고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결론에 대해서는 이거 법률적 쟁점 부분이라 크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간단하게 오늘 현장 검증 포함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던 우리 검찰 측 주장이 오늘 또 뭔지 한번 간단하게 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일단 검찰은 네. 10월을 구형했죠. 그러니까 네. 징역 10월을 피고인한테 내려달라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인데. 요청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현장 검증에서 과연 검찰이 주장한 게 뭔지를 이렇게 곰곰이 저희가 들어보니 예. 이제 검찰 주장이 이랬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방송 차량 MBC를 타고 전두환 사저에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바로 뛰어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경비를 섰던 이경이 바로 앞에서 제지하면서 실갱이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현장 검증에도 있었지만 그 피해자 의경이라고 불렸던 그 분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갱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밀고 당기는 거 없었고 이전에 공판에서도 그 가벼운 몸 이렇게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벼운 이렇게 접촉 행위 정도지 그렇죠. 이거는 저지를 하려니까 폭행이 아니라는 걸 그때 말했는데 오늘 또 주장을 검찰 측에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이경이 그런 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검찰 측에서 실갱이가 있었던 그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다라고 종합적인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그런 게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 측에서 다시 그런 거 없었고 공판정에서도 그런 CCTV 화면 없었고 그러한 주장은 그냥 추측이나 이런 약간의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증언도 없고 증언도 다르고 증거도 없는 거잖아, 그죠? 네네. 예.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주장은 이상호 기자가 이제 방송을 보도하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고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서 그 피해자라는 그 이경이 바로 앞에 제지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살짝 앞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접촉 행위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연이어 팔을 뒤로 꺾이면서 약 50m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는 거 오늘 또 역시 현장 검증에서 동일하게 피해자 의경도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결론은 이제 그 폭력 어떻게 보면 불법 체포행위죠. 그걸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 뭐 정당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당연히 상식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제가 오늘 판사님 앞에서 저희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그 아는 동생이 뭐 이제서야 이 상황을 알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얘기가 이게 나라냐고. 어떻게 이런 일로 뭐 10개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뭐 명확하게 정의라는 게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 규명이 안 되는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는 건지. 근데 제가 법정에서 사실 최후 진술을 제대로 못했는데 예. 간단하게 제가 전두환을 왜 취재하는지 1분 40초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왜 전두환이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취재를 할 때 사람들은 다 꺼진 불이라고 다 봤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전두환에 대해서 내려졌던 모두 훈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추징도 되지 않았고 그 뭔가 인적 관계가 청산이 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로 거죠. 하나로 봐도 독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본 거죠. 예. 실제로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연희동을 찾았을 때 현직 대통령 이상으로 경호가 심하고 심지어 황제 경호를 하면서 취재진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정말 전두환은 살아있구나 여전히. 전두환은 대한민국 냉전 수구 세력의 바로 본산입니다. 본산. 다시 말하면 냉전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분단을 자기의 기득권과 통치를 위해서 악용하는 인간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분단은 극복돼야 될 우리 민족사의 아픔인데 그걸 온갖 어떤 반민주적이고 소수 기득권을 배불리기 위해서 악용하는 집단. 매번 북한에서 도발한다고 핑계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들을 압박해왔던 그 역사적 그 중심에 바로 독재자 전두환이 있기 때문에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확실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냉전 수구 세력이 다시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냉전 수구 세력의 본산인 조중동이 건재하고 더 커졌고 네. 그리고 거기 빌붙었던 재벌들은 더 커졌고 네. 그리고 심지어 전두환의 베이비들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다시 재집권을 눈앞에 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날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독재자 전두환의 완전한 척결, 청산을 주장해 왔는데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면 저의 노력은 실패다. 그래서 대단히 오늘 내리는 비처럼 우울하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12월 19일 냉전 수구 세력에 대한 여러분의 한 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독재의 악령이 과연 계속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지. 예, 김성훈 변호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광고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광고요? 법률사무소 새시대 전화번호. 아니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질 못하겠어 내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 잠깐만 알려드리지. 왜냐면 이분 지금 안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무료 변론도 해주시고 법률 자문도 해주시는데 여러분 저분 무료 변론하는 변호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료 변론이 아니라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임할 분만 전화 주세요. 공정한 법률 성실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02-2068-5827번입니다. 뭐라고요? 02-2068-5827. 오빠 27. 성실한 변론을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시고. 김성훈 변호사님. 무료 변론 하시는 분 아닙니다. 자,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오늘 궂은 날씨였는데요.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덕택에 잘 다녀왔고요. 현장 검증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눅 들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라 누나. 네.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와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드립니다. 네. 각 방송사의 대선 소식을 대하는 태도와 종편 아이템 문제,
김재철 사장의 근황까지 미디어 비평 발에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2부 마무리는 역시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꺼진 불이라고요? 아닙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의 종잣불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의 공식 추적자를 자임하는 저의 10년 탐사 기록 신간 이상호 고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영화 26년의 배경 이야기라면서? 읽다 보니 이 기자가 소송 58번 당한 뒷얘기들이 총 망라돼 있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X파일도 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죽기 전에 사과 꼭 받아내겠습니다. 그럼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집에 가봤는데 담이 높아서 얼굴은 구경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할 거야? 미디어 비평 전문 월요일 개나발 라디오, 탐사보도 전문 수요일 발뉴스 TV. 연락하다 보면 사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 고발뉴스.com, gobalnews.com.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 받고 있거든. 가봐. 정말? 자기 형편에 맞춰 구독료를 정할 수 있네?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오늘 오후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지지자들에게 단일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달라는 제 뜻을 받아달라며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지금 대선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는 우려를 함께 표명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각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상설특검제를 도입할 방침이고요. 당초 박 후보 중수부 폐지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여론이 약화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문 후보는 중수부 폐지와 함께 검찰총장직을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가 어제 정책연대문을 발표하고 공동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정치혁신 방안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쌍용차 정리해고 등 각종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이 측근을 통해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회창, 이인재,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 등에 이어 보수 대연합이 완결됐다는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인 이춘상 보좌관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현장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동영상에는 경찰이 과속하고 있는 박 후보 유세 차량을 이끌고 있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서 경찰이 과속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이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일가의 재산만 따지면 1조 3천억 원이고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유경재당 등 강탈한 재산을 포함해 약 4조 원대의 부자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첫 번째 검증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박 후보의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 문제를 제기하며 1조 원대가 넘고 최다 4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박 후보가 과연 서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제미니호의 한국인 선원 4명이 지난 1일 납치된 지 1년 7개월여 만에 모두 석방됐습니다. 이들의 피랍 기간은 582일로 한국인 선원 중 최장 기간입니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동욱 대검 차장이 최재경 준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최재경 검사는 비리검사 김광준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BBK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찰 보훈 인사라며 정권에 충성한 검찰은 끝까지 보호해준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자 박근혜 후보가 검찰에 보내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탐사 전문 재미 언론인 안치홍 씨가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삼성과 특수관계라며 최 중수부장의 부인이 삼성빌딩 내에서 약국을 운영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씨는 삼성 빌딩 내 상가 임대는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 재벌 수사를 책임지는 중앙수사부장이
삼성의 장학생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의 장학생. 네. 삼성 장학생 참 많아요. 네. 저는 이거 많이 취재도 했고 실제로 그러니까. 겪었잖아요. 네. 겪어봐서 아는데 네. 이거 정말 개인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조그마한 동네 의원이 하나 있으면 네네. 그 건물에 약국 2-3개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논아 먹으려고. 네. 근데 여긴 독점이래요. 하나밖에 없대요. 아. 이런 노른자위 약국인데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그 분양 과정이라든가 네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수사 수사가- 주체가 검사니까 네, 이루어질 수가 어. 없겠죠. 수사가 불가하죠. 네. 네, 이런 점을 노려서 이를테면 조준웅 특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맹희 이건희 씨 형제 유산 상속 재판 과정에서 보면 네네. 엄청난 차명 재산의 극히 일부만 인정해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지난주 저희 발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은 16명에 대해서만 차명 계좌를 인정했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맹희 씨 측이 밝힌 거 보니 64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 규모도 삼성 전현직 사장, 뭐 부사장, 뭐 전무 이런 사람들 명의로 1인당 100억에서 3,400억대의 비자금이 꽂혀 있는 계좌를 발견하고서도 그걸 차명 재산, 이른바 비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면할 길이 없는데 그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네. 입사 경력도 없는 단지 중국에서 연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걸 해외 특채, 과장으로 특채를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음. 삼성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네네. 여하튼 저는 반드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하고 취재 다시 할 거예요. 조준웅 특검의 아들 문제는. 예, 삼성 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네. 이 삼성 장학생이 네.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전 사회적으로 다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를테면 돈을 먹거나 뭐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절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삼성에서 돈 받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걸 카르텔 깨야 됩니다. 예, 예. 오늘 참 저희가 10대 뉴스 선정하면서 참 답답한 문제 많았어요. 이 이춘상 보좌관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네. 네. 저희도 역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럼요. 네, 네. 당연하죠. 예, 사람 목숨이 지금 이분이 박근혜 후보의 보좌관이라서 특별히 조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요. 예. 네. 죽어가는 모든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조의를 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분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해요. 그렇다고 네. 그분에 대해서 혈액 검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음주운전 여부 밝혀내야 되죠.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조의를 표하느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은 사람 모두 다 친척이고 친구지 죽음으로 않습니까? 다 그냥 그럼 아무것도 해결이 못하게요.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조의는 조의고 네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되는데 네. 분명히 박근혜 후보 측 과속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동영상 보면 엄청난 과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 경찰차가 앞서서. 네. 그렇죠. 이런 조그마한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부르고 그 거짓말은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네네. 정치의 수단이 말 아닙니까? 근데 말이 썩었어. 그럼 썩은 정치를 국민들은 당해야 되고 썩은 정치는 국민을 죽여요. 근데 문제는 그 진실이 또 안 밝혀지잖아요. 지금 다 은폐되고 있잖아요. 언론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언론이 바로 거짓말을 가려내는 도구거든요. 마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했던 것처럼 네. 뉴욕 타임스가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가려내고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바로 민주사회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언론이 언론이 아무 일도 바로 안 하고 서야 있잖아요. 됩니다. 다빈이는 오늘 10대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 아우 좀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선정하면서 네, 또 이런 소식만 전해드려서 참 그러네요. 근데 혹시 그거 현실이 봤냐? 이렇다는 거.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재민이호 한국인 선장이 예, 예. 카카에 감사한다는 얘기 들었어? 그 얘기 못 들었는데. MBC에만 그게 나오더라. 좀 더 열심히 봤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 나는 오래 억류돼 있다가 나오시니까 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이번에도 저 대통령이 지휘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홍수환이 예. 최근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예.
송수환이 각하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를 못했대요. 그때 4전 5기로 대학- 우승 먹었어요. 아, 예, 네네. 맞아요. 그래서 각하한테 고맙습니다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후원해준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후원해준 사람 얘기만 했대. 자기는 이길 줄 몰랐다는 거야. 그렇지. 그 바람에 그 후원해줬던 분이 피해를 입었대요. 건방지게. 또 피해까지 입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꼭 그 꼴이죠. 지금 대한민국 장병들이 가서 고생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 세금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각하에게 감사한다고 그래서 진작에 좀 어떻게 해주시지 그랬어요. MBC에만 그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70년 된 줄 알고 MBC를 안 보는 거죠. 시청률이 꼴찌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박근혜 후보 재산 문제가 참 근데 이거 조라는 건 진짜 깜짝 놀랐네. 했네. 조가 어마어마하네. 욕이 아니죠. 돈에 다닌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이거 조 난 아닙니다. 네. 상상도 안 가. 조면 얼마나 많은 저희 상상도 돈이야? 못할 돈이죠. 4조 원 때문에는 그걸 좀 논아주면서 서민을 위한다고 얘기하면 좀 더 믿을 텐데. 그러고 논아주시면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이 6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 대학생을 예. 반값 등록금 줄 수 있는. 예. 그 정책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희망도 저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윤소라 누나가 박근혜 후보 공개 지지를 지금 선언한 겁니까? 지지. 자, 12월 3일 월요일 캐나와 1부 여기까지 접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꺼진 불이라고요? 아닙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의 종잣불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의 공식 추적자를 자임하는 저의 10년 탐사 기록 신간 이상호 고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영화 26년의 배경 이야기라면서? 읽다 보니 이 기자가 소송 58번 당한 뒷얘기들이 총 망라돼 있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X파일도 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죽기 전에 사과 꼭 받아내겠습니다. 그럼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집에 가봤는데 담이 높아서 얼굴은 구경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할 거야? 미디어 비평 전문 월요일 개나발 라디오 탐사보도 전문 수요일 발뉴스 TV 연락하다 보면 사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 고발뉴스.com gobalnews.com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 받고 있거든. 가봐. 정말? 자기 형편에 맞춰 구독료를 정할 수 있네?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요즘 언론계가 잠잠해요. 잠잠해요. 네. 정말. 이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슈를 못 만들어요. 네. 예. 네, 줄 서느라고 잠잠해요. 그런 것 같아. 뭐 물 눈치 밖으로는, 작전. 물 밖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물 밑으로 지금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감시하기도 바빠서 저희는. 우리는 그냥 국민만 보고 갑니다. 국민만 보죠. 자, 박근혜 후보가 KBS, SBS 양자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제 처음에 3자는 그럴 수 있다고 뭐 아주 진짜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네. 어차피 단일화 될 거니까. 저 아시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아는 분도 뭐 보수 쪽이신데 왜 어차피 단일화 될 거 3자 토론을 해야 되느냐. 아마 단일화가 되면 할 것이다. 뭐 이랬는데 소식이 없네. 박 후보 쪽에서도 단일화되면 양자 토론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치? 근데 안 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18일까지 일정이 꽉 짜여 있어서 네, 그럼 시간을 바빠서? 내기 어렵다. 네, 이런 대답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딨나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예. 사실은 그 거짓말한 거거든요. 박근혜 후보 측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거짓말이죠. 지키지 않았으니까. 예. 자,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음. 더 이상 언론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짓말 찾아내도 저기서 또 거짓말로 덮어. 음. 그러니까 정말 기자질 하기가 쉽지 해먹기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 자, 지금 강원도에서 무리하다가 사실 그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국민, 많은 무리한다는 국민들을 건 예. 만나야 되니까 네, 네. 과속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정도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거짓말만 안 했으면. 네.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을 TV 토론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한 방에. 그리고 더 많은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 정성과 노력과 위험이라면 네네.
적어도 TV 토론하다 죽었다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럼요. 그러네요. 그럼 네. TV 토론을 선택해야죠. 예. 자, 그런데 KBS, SBS TV 토론 거부했고 그나마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공식 TV 토론이 3차례가 있는데 네. 내일부터 네. 네. 그나마 후보 간 반박이 불가능한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질문하면 답변만 할 수 있고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이든 잘못된 정치적 아젠다든 그거를 반박하는 것이 그야말로 금지돼 있죠. 논쟁이고 토론이고 디베이트고 예, 예. 디스커션인데 네. 네. 그게 막혀 있어요, 사실상. 그럼 그건 토론 아니잖아요. 토론 아니죠. 이번 대선 기간 중에는 토론은 최초로 없어요. 토론 없이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야말로 옛날에 체육관 안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대통령 뽑던 것과 뭐가 다른지라고 네. 묻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야 되죠? 모르겠어요. 아무도 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자.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다루지도 않는 것 같아, 그치? 네, 방송사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KBS와 SBS 양자 토론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여서 대선 전 TV 양자 토론 성사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MBC 경우인데, 네. 네. 자, MBC가 양자 토론을 추진을 했는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사 제작 1부장 박상후 부장인데요. 저랑 친했었는데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미디어스와 전화 통화에서 후보 초청 토론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준비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박근혜 후보 쪽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딱 그러냐? 봐도 TV 토론이 성사 안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했대요. 아, 웃어야 되네 이거. 아, 내가 앞서 말한 그 아저씨 나한테 밥 사야 돼. 나랑 내기했었어. 뭘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난 안 한다 그랬거든. 아, 이거는 정말 부끄럽네요. 아, 박상우 부장님, 아니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안 할 것 같아서 안 했다 그러면은. 아 진짜 이거 토론 없는 이거 선거 이거 요새 이거 진짜 꿀꿀합니다. 정말 최근에 MBC 행태는 한마디로 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MBC는 아니지만 MBN이 또 쏠쏠하게 재밌는 소식을 하나 던져줬어요. 네. 네. 현직 아나운서가 박근혜 후보 유세에 참석해서 지지 발언을 했대요. 줄 쓰겠어? 네네. 응. 저도 이거 어제 실시간으로 우리 박대용 빅뉴스 네. 박대용 기자의 트윗을 봤는데 네. MBN의 경제 채널 자회사 같아요. 여기 M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아나운서 부동산 뭐 관련된 뭐 프로그램 앵커라는데 예. 이분이 자신을 MBN 경제 채널의 앵커라고 소개하고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호소했대요. 꼭 찍어달라고 네네. 그랬다며 대놓고. 네. 박근혜 후보 꼭 찍어달라. 그래서 저도 하도 신기해서 MBN에서 혹시 아시는가요? 라고 해서 RT를 했어요. 예. 네. 그랬더니 잠시 뒤에 MBN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현행법에 따르면은 언론인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그럼요. 네. 네. 자, 송정우 홍보부장, MBN 홍보부장인데요.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름이 심정환 씨래요. 네네. 네. MK 미디어 그룹 소속 직원, 정식 직원이 아니다. 아 아니라서 괜찮다. 아닌데, 아니라서 괜찮은데, 데일리 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진화를 하고 나섰어요. 네. 이거 선관위에서 당장 이거 걸 만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선관위가 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예.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선관위도 예. 언론인이 목적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거 되게 말이 어렵다. 계획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당선 의사를 밝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랬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언론인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매일경제 미디어 그룹에서는 언론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대신 뭐 그 대신 해석을- 자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뭐 국회에서 잘린 분이 한 분 또 계시네요. MBC 네. 김재철 사장인데 네. 여야가 만장일치로 고발했답니다. 고발당하면 이제
형사 소추가 되고 그런가요? 유죄가 나오면 예, 이제 예. 사장직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자, 그 사연을 알아봤더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서 김 사장 이제 부당 노동 행위 등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었잖아요. 네. 근데 무려 한두 번도 아니고 난 처음 봤어. 몇 번인데? 공영방송사 사장이면 준법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4번이나 출석 요청을 거부했어. 맞아. 심지어 출석 요청 거부하면은 국회가 동행 명령 내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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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 명령. 이 명령이야. 국민이면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동행 얼마나 명령도 우습게 거부했어. 알면, 그래서 혐의가 국회 모욕죄야. 그다음에 그래서 자, 당연히 그거 모욕죄지. 바쁘면 100번 양보해서 못 갈 수 있다 쳐. 음. 그러면 서류 제출 요구라도 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네. 서류 제출도 안 했어. 음. 그러니까 서류 제출 거부죄가 추가됐어. 난 이런 죄 있는지 처음 알았네. 국회보다 더 든든한 백이 있으신가 봐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보다 더 든든한 백이 백이라면 뭔진 난 모르겠지만 뭘까? 악어백인가? 무슨 백이야 이거. 여하튼 이게 이제 신계륜 한노위원장이 김 사장이 고의성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제 의결했는데 웬일입니까? 한나라당도 반대를 안 했대요. 동의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공동으로 내쳤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조금 골 아플 거예요. 너무 이러니까. 그렇죠. 해도 적당히 해야지. 웬만큼 해야지. 예. 여하튼 일단은 이제 고발이 됐고요. 네. 근데 문제는 또 경찰이나 검찰이 안 움직인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 갔겠죠. 아마 선거 결과 보겠죠. 12월 19일 줄도 잘 이후에 섰겠다. 참. 왜 모든 걸 대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밥도 대선까지 안 먹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요거는 좀 저희 그 제도권에 있는 기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자고 골랐는데, 네. 지금 뭐 제도권 언론들만 언론 탄압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대학 네. 언론들이 사실은 그 사회 언론 자유의 바로메타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학 언론이 탄압받으면 전반적인 표현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데 지금 대학이 그래요. 외대 학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윤다빈 기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 이거 처음 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총학생회 선거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외국어 대학교에서 3일부터. 네, 4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외대학보에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특별호를 만들겠다고. 그렇지. 뭐 후보가 누구고 공약이 그렇지. 뭐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학우한테. 그죠? 네, 근데 학교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왜 안 된대요? 일단 예산 선거운동이라고? 예산 문제를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선거에 나간 후보들을 소개하는 게 학생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왜? 어느 한쪽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단독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선본이 하나만 나왔으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그 선본이 자동으로 당선될 수 있다. 그 투표율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기는 어느 당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들 그러냐. 그래서 아니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요. 대학의 유니버시테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생 자치 교육기관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것을 보도하지 못하면 왜 언론을 해야 되며 네. 그런 쪽에 예산 지원하지 않으면 네. 도대체 학교는 왜 등록금을 받는 것인지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용인 등록금 딴 데 쓸 때가 많았나 봐. 돈이 많이 든대.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서 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외대 학부 기자들이 제안한 게 PDF로 돌리겠다. 그럼 메일로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도 학교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또 뭐라고 거부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이죠. 아니 선거에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지. 미치기 위해서 언론 활동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마찬가지 논리라면. 그러니까 눈 맞고 귀 맞고 다 하겠다는 거지. 이게 근데 뭐야. 사실 외대 재단 측은 어찌 보면 좀 솔직한 것 같네요. 사실 MBC나 KBS, SBS 등 이 대선과 관련된 보도 아예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마음은 그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는 게 무섭지. 네. 제가 이 편집장 분이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너무 심한 게 그 신문을 발행하면 1차적으로는 그 주간 교수가 검열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주간 교수를 통과하면 원래 주간 교수가 네, 확인하게 거기까지는 되죠. 보통 이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간 교수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처장단에서 월요일 날 그걸 가지고 또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신문을 막 이제 또 수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네, 끝나는 또 거예요. 총장한테 갑답니다. 총장이 그럼 총장이 또 한 번 이렇게 싹 또 수정을 하면 그제서야 신문이 발행이 되고 결국 총장 마음에 드는 네. 내용이 나오는 거가 그러니까 되겠네. 신문이 보통 월요일 날 발행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4, 5일씩 훌쩍훌쩍 넘어가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외국어 대학교 정말 부끄러운 줄 부끄럽죠. 알아야겠어요. 예. 저는 80년대 대학에서 학보사 했어요. 네. 80년대 대학에서 학보사하고 편집장도 했어요. 네네. 독재 취하했어요. 네, 그래도 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가장 자유로워야 될 네. 언론이잖아요. 주간 교수가 예. 최종적으로 데스크를 봤죠. 그렇죠. 그건 물론 보통 그때 그렇죠. 당시에도 안기부에서 들어와서 검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외대 학보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는 50 이전으로 50 때도 아니고 예. 50 이전으로 회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예. 제가 며칠 전에 국민대학교에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국민대학교 자치언론이라고 하는 기자들이랑 만났는데 제대로 보도할 수 없게 한대요. 근데 이런 현상이 아주 일관됩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내 비판하고 있는 류모 박사님 네. 과 관련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해서 신문이 못 나간 일이 있는가 하면 연세대학교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친일 매체의 사주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조선.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예 신문 제작에 대해서 압력을 받았다. 뭐 이런 사실 대학 언론인들로부터 제보와 도와달라는 호소를 많이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 옛날 같으면 정말 심각하게 형님 언론들, 우리 이 기성 네네. 제도권 언론들이 문제 제기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이미 제도권 언론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대학 언론에까지 손을 나눠줄 수 있는 명분과 윤리와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저렇게 그야말로 수십 년씩 된 정론지들이 학교 홍보 찌라시가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이 참- 날이 갈수록 또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네. 예, 바른 출구가 막혀 있으니까 예, 알 권리를 밟히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윤다비 기자 어떻게 우리가 이 친구들 도와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그 대학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감정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여기 외대 학부 기자들한테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 트위터로 멘션 날려주시고 전화로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그래도 이 친구들 많이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다빈 기자가 다음 우리 개나발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속보를 좀 전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비용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격려라도 네, 정확하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경로 같은 걸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김재철 사장의 51주년 MBC 창사 기념식 기념사가 문제가 되고 있네요. MBC가 51년이 됐대요. 참 그런데 51년씩이나 됐는데 지금 뭐 꼴찌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시청률과 경영 전반에 대해서 쇠락하고 있는 이유를 MBC 노조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에? 김 사장이 네. 그리고 노사 관계를 더욱더 안정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더 자기가 이제 쥐고 흔들겠다는 거지. 탄압을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렇죠. 예. 참 지금 기자들이 60-70% 정도밖에 투입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자, PD, 아나운서 포함해서 90명 정도가 현업에서 물러나서 지금도 에어로빅 방송 원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 참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참 지금 걱정돼요. 이대로 가면은 지금 흉흉한 뭐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뭐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 사장 지금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꾸밀지 예. 모르겠어요. 뭐 아무도 이분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국회도 제어를 못하고, 네. 그리고
공영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상 뭐 청와대는 물론이고 박근혜 후보까지도 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MBC의 미래가 암담한 걸 떠나서 참 국민적 알 권리가 어떻게 더 희생당할 것인가 생각하면 이상호 기자도 갈 수 있나? 자, 여하튼 뭐 그러면서 이제 노조와 뭐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조 측은 전혀 그런 아니라고 대화한 적 얘기하겠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념식장에서 거짓말도 참 거짓말을. 잘해. 자, 미디어 비평 8 오늘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뭐 좋은 네. 소식은 못 전해드리네요. 네, 그래도 저도 하나 좀 하고 넘어가겠죠. 그 뭐야 그게? 네. 아무래도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시작되고 이제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방송 3사에서 점점 꼼수를 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꼼수들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제대로 정리를 보도도 해왔습니다. 안 하면서 거기에 이제 꼼수까지. 자, 일단 방송 같은 경우에 네. 신문보다 특히 그 영상을 네네. 네. 통한 파고 조작은 닦아. 그야말로 텔레비전이 보도에 쓰이고 나서부터 일관되게 있던 문제들인데 네, 네. 이번엔 정말 제가 50때 봤던 것만큼이나 심각하게 영상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KBS, MBC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날짜를 참 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되게 그런 보도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 유형을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일단 박 후보의 거리 유세 현장은 관중이 항상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 늘 그걸 그래요. 이제 우리 예. 전문용어로 풀샷, 부감샷이라고 풀샷. 그러는데 위에서 네, 이렇게 네. 쫙 내려다 보이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중이 많아 보이는 효과도 나오게 되죠. 근데 반면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제 유세 현장에 빈 공간이 보이게끔 항상 여기 사진 제가 뽑았는데 이런 없는 식으로 쪽만 이제 찍겠지 네. 뭐.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꽉 찬 사진을 쓴다면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주차장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텅텅 비게끔. 아니 호응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지. 네. 아니 왜 화면의 절반이 왜 차들이야? 왜 차가 왜 차 있는 투표권이 쪽을 있어? 왜 찍어? 네, 이제 차들 많이 왔네. 미치겠다. 첫 번째가 이런 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관중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박 후보 유세 현장 같은 경우에는 관중들이 환호하는 장면을 위주로 해서 편집을 하고요. 그렇지. 반면 이제 문 후보 경우에는 관중들이 호응이 없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화면 구성을 합니다. 싸늘한 분위기. 이런 경우인데요. 이제 어우. 태극기 와, 뜨겁다 뜨거워. 마치 그 월드컵 때 분위기를 이 연상시키네요. 빨간 네. 박근혜 붉은 후보 악마 측은. 뭐 반면에 이제 흔드는 문재인 것 같아. 후보 같은 경우 문재인 후보 측은 다들 장례식. 이렇게, 장례식장 고개 같다. 떨구고 있어. 심각해. 네. 이런 거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등장 인물인데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주로 유세 현장에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은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나 당원들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의 효과는 훨씬 예상 외로 엄청나죠. 강력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에 대한 검증에 따른 투표도 있지만 대부분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군중 심리가 움직이는데 사실 박근혜 후보는 엄청나게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상당히 지금 엄청난 스타야.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문재인 다 쪽은 반기고, 가뜩이나 지금 안 후보 때문에 이걸 지지할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 가는 예. 곳마다 침울하고 사람도 적고 차밖에 안 보이고 막 그러면 예, 예. 실제로 투표에 영향을 줘요. 그게 전부인지 알아요. 그럼요. 보통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거지. 그 언론학 교과서에 아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공식이거든요. 카메라 프레임에 대해서. 예, 예. 네네. 야, 근데 이거 속습니다, 국민들. 속아요. 정말 속습니다. 정말 누가 눈 예. 뜨고 이렇게 뉴스를 보나요? 화면 예, 구성에 예. 대해서. 자, 그리고 무조건 하여튼 방송에 나오는 건 진짜로 알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네. 자,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지난 개나바 시간에서 그 박근혜 후보의 단독 TV 토론 쇼라고 하는 거 보도해 드렸는데요. 방송 3사가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후속 보도를 했나를 한번 봤어요. 그것도 안 나오던데 별로. 네, 그 맞습니다. 단독 토론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사실 네. 어폐가 있는 말인데. 네. 네, SBS와 KBS가 이제 박근혜 후보의 토론회 소식을 보도를 했는데요.
그때 논란이 됐었던 사전, 사전 대본 문제 유출. 그리고 우리 송지연 아나운서의 활약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아유, 언급하지 그분 참 않았습니다. 아니 충성신. 한 줄도 안 했어요? 그럼요. 네. 안 저희가 했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 고발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지난 개나발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론을 국민 면접이라고 하는 형식, 대통령직 지망자가 국민들한테 면접을 받고 그 결과 당락이 12월 19일 날 가려진다 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국민 면접에 얼마나 기민하게 잘 대응을 하고 준비된 대통령인가를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검증 과정을 일반적인 얼마나 면접을 잘 생각해 거치나. 보시면 예, 예. 그렇죠. 근데 면접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알고 답변까지 받았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질문 내용까지 답변과 네네. 함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상당한 반향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진행이 됐잖아요. 유출됐다는 그렇죠. 그 네. 대본대로. 비빔밥 예, 예. 얘기. 네. 그 사전 뭐 이렇게 국민 면접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력서가 나가고 앵커의 그 뛰어난 음. 또 활약이 있었죠. 예. 그랬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추가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렇죠. 문제 삼아야 되는데 문제를 하나도 안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SBS와 KBS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고. 자, MBC는 어땠어요? MBC는 이 보도 자체를 안 했습니다. 에? 토론에 대해서 이거 무슨 의도인지 제가 좀 감이 안 오는데. 아예 안 했어요? 네네.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김재철 사장 죽인다. 너무 이쁘다. 줄을 아주 확실하게 되는 거죠. 와, 당할 수가 없네. 당할 수가 없어. 사실 그때 박근혜 후보 측에서 우리 고발 뉴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었죠. 예, 예. 네. 저희 고소하면 대응하려고 좀 추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고소를 안 아직 고소를 해주셔가지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요, 심지어 이제 누출이 됐다는 얘기를 알면 좀 바꾸실 줄 알았어요. 아니 바꾸긴 바꿨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비상 회의를 해서 바꿨다고 바꾼 그러더라고요. 게 정말 아주 조금이었어. 그러니까 어. 이게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간 거야. 박근혜 후보한테까지. 그랬던 혼날까 걸까? 봐.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손을 많이 못 댔다고 봤어. 왜냐하면 다 고치면 외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 여하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난 상당히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보도를 입증해 줬잖아. 맞아요. 네. 그런데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있었잖아. 음. 저희는 이제 유출 파문이 일었고 예. 네. 저희 보도가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나왔어요. 예. 네. 그런데 고소를 못한 이유가 있다. 뭐. 저희 보도 나가고 직후에 음? 세계일보랑 국민일보가 밤 11시 15분에 네. 넌 토론인데 아는구나. 응. 네. 이미 몇 시간 전에 네. 토론했다고 과거형으로 기사를 올렸잖아요. 맞아요. 제가 기사도 썼어요, 그거. 네. 이른바 아. 예언 보도. 네. 노스트라다무스. 네. 그러니까 그 두 언론사가 다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언론사잖아요. 그래서 네, 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능력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보도한 대로 거기는 보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그렇지. 걔들은 했다.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썼어. 생방송 3시간 전에. 그래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우리를 고소를 못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면죄부가 씌어졌는데 우리가 덜 하잖아. 혐의가. 그래서 제가 그때 세계일보, 국민일보 기자들하고 한번 전화 연결했었는데 했어요. 다들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할 말 없다고 그 보도에 대해서. 네. 할 말 없다는 그 박정철 아버님께서 박정철 열사 돌아가셨을 때 아들아 가라 애비는 할 말이 없대. 요건데 야 정말 할 말이 없는 기사를 왜들 쓰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쓰면서도 뭔지 모르고 썼나 봐. 여하튼 그때 저희가 역시 세계일보와 국민일보에 졌다. 기도가 부족했다. 그런 입장을 이제 트위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여하튼 맞습니다. 참 그런데 그 난리통에 MBC는 한 줄도 안 썼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보도 자체를 안 냈으니까요. 네. 강력하다. 자, 뭐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덧붙일 내용 있으면 하나 좀 추가해 주실까요? 어제 보도를 한번 좀 봤는데요. 어제 보니까 먼저 11월 30일에 그 유종일 교수가 사실 MBC 뉴스데스크랑 인터뷰를 했었대요. 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경제민주화 사실 걷어들였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팽시키면서 그렇죠.
순환 출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재벌 개혁과 관련된 아주 주된 이슈들을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유종일 교수 인터뷰는 삭제를 하고 그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정책 비교에 있어서 이제 비슷하다. 강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뭐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 박 후보 쪽은 이제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반면에 이제 문 후보 쪽은 좀 이제 재벌 개혁에 이상의 초점을 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양자를 대등한 입장에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경제 양비론으로 흘러버렸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종일 교수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문제 삼으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걸 빼고 그냥 둘 다 비슷하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문재인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를 가지고 보도한 적이 있어요. 언론들이. 네네, 맞습니다. 그 경우에 방송 3사가 다 별도의 꼭지를 만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치. 잘못된 문제, 거는 후보의 그렇지. 다운계약서 문제는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그럼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했느냐. 형평성을 따르자는 거지. 네, 그 같은 날 박지만 씨 소유 건물 내에 이제 성매매 하는 룸사롱을 이제 임대 계약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KBS, MBC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박지만 씨 소유의 건물이면 이게 누구한테 샀고 어떤 저 축적된 재산으로 이 건물을 매매했는지 양도를 한 건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밝혀줘야 되는 당연히 거잖아요. 파악을 해야죠.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뭐 다운 계약서 뭐. 근데 문재인 후보 다운계약서 문제를 제가 해명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게 1억 정도 다운됐다는 거죠. 그 건물이. 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도세 차익을 남겼느냐 여부인데 그렇죠. 만약에 해명이 그렇게 되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기사가 안 된다고 해서 킬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예요. 항상. 근데 정말 이게 누구나 그냥 관례적으로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 관례 여부를 떠나서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측에서 실제로 의혹을 제기한다고 다 의혹 제기하고 반론을 써주면 그만인 게 아니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지. 의혹이 부당한 거면 오히려 킬시키고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쪽 공격해줘야죠. 그게 언론의 그렇죠. 역할이죠. 네. 근데 그냥 의혹 제기하면 다 써줘. 제기만 하고. 기계적으로 반론 한 줄만 더 붙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의혹이 사실인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아주 악의적인 공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인데 실제로 그렇다면 돈가로 봤을 때 언론들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양도세 뭐 몇십만 원 떼먹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 지적의 당위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가 사는 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 왜? 거저받았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강남 문마 아파트를 30채를 살 수 있는 돈 6억 원을 요즘 돈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거죠. 6억 원을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괴자금을 받았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상대 후보의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게 언론인가. 악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윤다빈 기자 고생하셨고요. 미디어평 8. 아우 진짜 목 탄다. 우리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실까요? 윤다빈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고발뉴스, 개나발 발뉴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발뉴스 TV. 발뉴스 TV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하트틴진. 이건 진짜 읽기 어려워. 개나발은 제게 마시멜로와 같습니다. 아껴두었다가 이런 아껴들을래요. 시적인 바로 들으셔도 하셨네. 되는데. 근데 윤다빈 기자의 목소리를 특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의견은 아이튠즈 아이디 무료라니 좋네요. 뭐야 이게? 낮에 다운받아서 듣고 아마 지난주 방송 들으신 것 같아요. 밤에 있는 토론회 보다가 뿜을 뻔했다고. 저도 뿜을 뻔했어요. 무료라니 좋네요. 이 대목에서 커피 마시다가. 자, 우리 고발뉴스 후원 커뮤니티 사이트죠. 이상호닷컴에도
올라온 사연들이 많죠. 네네, 아이디 민주주의 꼬더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나비 프로젝트 기금 모금 아이디어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어떤 아이디어인데요? 네, 발뉴스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어떨까요? 달력. 네네. 이제 2013년도 다가오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발뉴스 식구들과 서혜성 교수님의 3분 직설도 넣고 곽현아 배우의 사진도 넣고 이상호 기자 우는 사진도 넣고 해서 하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뭘 또 달력 울어. 만들려면 이거 시간이 너무 없다. 야.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 나비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던데 네. 설명 좀 그래 자세히 다빈이가 좀 해주세요. 정리 좀 해드려라. 네네,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저희 정대협과 우리 미디어몽구 그리고 저희 고발뉴스가 손을 잡고 싱가포르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녀상 건립을 목표로 하는 저희 나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네, 함께하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희 고발뉴스.com이죠. gobalnews.com에 접속하시면 발뉴스 백화점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거기서 클릭을 해보시면 티셔츠를 저희가 판매하는 중입니다. 네, 티셔츠 판매 수익금 전액은 전액을. 네, 네. 나비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나발에서 광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안 읽으시면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네, 우리 신간 이상호 고발뉴스 책의 인쇄 역시 나비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발뉴스.com 들어가시면요. 이 밖에도 티셔츠 외에도 다양한 후원 상품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를테면 간단하게 저희가 나비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DVD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다양한 리워드를 저희 약속을 하고 있는 후원 상품이 있으니까요.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 저희가 나비 프로젝트를 위해서 쓸 거고요. 사실 어제 그 호주 공영방송이랑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나비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런데 네네. 정말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게 실제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그랬어요. 적어도 지금 일본이 극우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더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더더구나 앞으로 이 문제는 거론조차 하기 힘들어질 텐데 국제사회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싱가포르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게 그냥 돈 있다고 그냥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동상을.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네. 자, 오늘도 개나발 현장 검증 전두환 사저 앞에서 현장 검증으로 시작해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네. 자, 클로징 오늘 우리 박 작가가 대선 별주부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토끼의 간. 야, 우리 해설자 윤다빈 이거 해설 잘해야 된다 이거 판소리처럼. 네. 자, 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바닷속 용궁에 사는 용왕이 병에 걸렸어요. 용왕의 병엔 토끼의 간이 좋다는 말을 들은 자라는 육지애가 토끼의 간을 꿰어 올 것을 다짐했어요. 여기가 육지구나. 가만 빨리 토끼를 찾아서 용궁으로 데려가야지. 아무리 똑똑한 토끼도 내 말빨에는 안 될 거야. 깡충 깡충. 토끼다. 깡충. 토끼다. 저기 토끼다. 안녕. 깡충. 하이. 난 잘하라고 해. 근데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나랑 같이 아주 멋진 곳으로 가지 않을래? 나 바쁜데. 근데 어디? 용궁이라고 중국집 아니고 응? 사기 좋은 곳인데 거기 등록금도 반값이고 요즘에 우리가 거리에다가 빨갛게 해서 막 붙여놓은 게 있거든. 서민들이 아주 1번 사기 뭐 좋아. 이러면서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이야? 안 그래도 동생도 등록금 때문에 나 이거 허리 휘었잖아. 그럼 그 뿐이지 알아. 우리는 많은 빨간 이렇게 글귀를 가지고 있어. 뭔데? 고교 무상 의무 교육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그거 저번에 하려다가 그리고 어르신들 임플란트도 보험으로 다 해준다. 그리고 진짜. 대기업 골목 진출을 막아서 동네 상권을 지켜줘. 정말 사기 좋은 곳이지. 우리 아버지 구멍가게 하시는데 진짜?
정말 끝내준다. 그런 것도 있으면 당장 우리 이사 가고 싶다. 그지? 나랑 같이 가자. 영군 가자. 응? 영군 가자. 우리 영군 가서. 자, 내 등 타. 나 식구들 데려가야 되는데. 아니, 그럼 아니, 우선 너부터 가. 너부터. 먼저 나부터 갔다 올까? 가.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 가보자. 얘 진짜 잘 넘어온다, 야. 토끼는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 투표로만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12월 3일 월요일 개나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고발뉴스닷컴으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발뉴스TV 다음 주 월요일 개나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투표 꼭 합시다. 네. 안녕. 안녕히 꺼진 불이라고요? 아닙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의 종잣불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의 공식 추적자를 자임하는 저의 10년 탐사 기록 신간 이상호 고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영화 26년의 배경 이야기라면서? 읽다 보니 이 기자가 소송 58번 당한 뒷얘기들이 총 망라돼 있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X파일도 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죽기 전에 사과 꼭 받아내겠습니다. 그럼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집에 가봤는데 담이 높아서 얼굴은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포기할 거야? 미디어 비평 전문 월요일 개나발 라디오, 탐사보도 전문 수요일 발뉴스TV. 연락하다 보면 사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 고발뉴스.com, gobalnews.com.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 받고 있거든. 가봐. 정말? 자기 형편에 맞춰 구독료를 정할 수 있네?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